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들 강의를 잘 들으셨겠지만, 오늘은,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설치되어 있는 피스파이스도 같이 하면서, 우리,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스파이스부터 잠깐 알아볼까요? 피스파이스는 여러분들이 사실 뭐 제가 이번에 좀 응답을 좀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보았더니 일부는 또 이렇게 고등학교 때 다뤘던 분들도 있고 또 처음 이거를 사용 경험이 없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잠깐 간략하게 여러분 뭐 많은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 또는 블로그 자료에서도 좋은 지식 정보를 얻을 수 있겠지만 또 제가 간단하게 또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스파이스는 먼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초기 화면이 나타난 상태에서 파일 버튼을 누르고 뉴, 그다음에 프로젝트로 시작을 하면서 네, 이렇게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게 또 파일 하면 뉴가 안 뜨죠? 잠깐 중단해 보겠습니다.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키스파이스의 초기 화면은 네, 요 같은 캡처 라이트, 오아캐드 캡처 라이트라는 요 초기 화면이고요. 파일, 뉴 프로젝트 요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치면은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거고 프로젝트 명을 하나 정해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day 2 뭐 이렇게 해서 네, 뭐 연습, 엑서사이즈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하나 이렇게 짓고 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모든 이름에는 뭐 특수 기호 같은 게 안 되고요. 언더바, 그다음에 한글이 안 됩니다. 그 한글도 안 되고 이렇게 영어로만 해서 언더바 특수 기호 뭐 이런 정도만 이용해서 하이픈도 가능한 것 같아요. 점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프로젝트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선택하는 그 프로젝트의 유형이 있는데 여기서 제일 첫 번째인 피스파이스 아날로그 믹스드 AD 컨버전 요거를 선택을 하시고요. 또 중요한 거는 로케이션인데요. 그냥 놔둔 상태에서는 피스파이스 설치 폴더에 워킹 파일들이 설치가 되는데 나중에 찾기도 힘들 뿐더러 관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이 브라우저 버튼을 눌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폴더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말이죠. 이렇게 한글로 된 폴더를 지정하면 또 오류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한글 폴더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여기서 피스파이스라는 저는 영어로 된 폴더를 하나 선택을 만들어서 폴더째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안을 들어가서 지정하는 거면 또 하나 문제가 생기니까 폴더째 지정을 하는 걸로 해서 요걸 선택하고 폴더 선택을 해주시면은 네, 여기 브라우저에 그 원하는 그 영문으로만 구성된 폴더 위치가 경로가 지정되고요. 이 상태에서 OK를 누르게 되면은 두 번째 팝업 창이 뜨는데요. Create 피스파이스 프로젝트를 새로 할 거냐 브랭크로 할 거냐 뭐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뭐 새로 해도 되고 뭐 브랭크로 시작해도 됩니다. 새로 아니죠. 같은 말이군요. 네, 기존 거를 하거나 또는 브랭크를 이용해야 되는데 기존 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또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 뭐 그 중에서 뭐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뭐 원하는 것은 뭐 심플 요걸 한번 해볼까요? 어떤 게 저도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정해 주면은 네, 이렇게 기존에 있는 프로젝트 유형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네. 뭔가 심플 화면이 이제 뜨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당황할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또 어떻게 하란 말이냐. 요것만 딱 나오고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폴더 구조를 알게 되면은, 이것도 좀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자,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요 폴더 밑에 디자인 리소스스 밑에 여기 보면은, 아니군요. 네. 여기 피스파이스 리소스 밑인가요? 네. 여기 어딘가요? 못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디자인 리소스 밑에 요 플러스 버튼, 엑서사이즈 요 밑에요. 네, 보면 스키메릭이라고 있죠. 스키메릭 밑에 페이지라고 있습니다. 얘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요 페이지가 뜨게 되거든요. 요 상태가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뭔가 기존 거를 이용했지만 이게 뭔가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 뜨게 되는 거고, 여기서 심플에서 지금 표시되고 있는 거는 그라운드하고 뭐 VIN 정도밖에 없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딱 좋은 뭐 템플릿은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뭐 요걸 갖고 잠깐 회로를 그리는 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까지가 되면은 두 번째 단계는 뭐죠? 이렇게 이제 회로를 그리는 단계인데요. 여기 또 여러분들이 많은 자료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저도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필요 없는 것들을 좀 지우기 위해서 이렇게 요걸 클릭해 가지고, 조금 느릴 수도 있어요. 요거를 델리트 키로 누르고, 저 같은 경우도 여기서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요런 것도 뭐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VIN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요것도 잡고 날려버리겠습니다. 요 VCC라는 요 전원 하나는 마음에 듭니다. 요걸 하나만 사용하고, RL 회로 또는 RC 회로, 저항 회로 같은 걸 앞으로 주로 다루게 될 텐데요. 저항 회로를 찾는데 툴박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 툴박스 부분이 그냥 그리기 화면만 있고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요거를 눌러줌으로써 이제 실제 툴박스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라이브러리가 또 여기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이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릴로드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 아닌가요? 네, 이 부분인가요? 네, 그 릴로드를 해가지고 원하는 라이브러리들을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나중에 그 해당 또 참고 그 피스파이스 유튜브 같은 거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되면은 여기가 이제 라이브러리들입니다. 라이브러리들이 쭉 있고, 이 상태에서 라이브러리들이 어느 정도 포함된 상태에서 파스트 리스트를 갖고 검색을 하게 되는데, 저항 같은 경우는 라지 R 또는 대소문자 구분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R만 치고, 네, 여기서 R만 치고, 스몰 R이 안 되나요? 대소문자 구분을 하나요? 그러면 라지 R을 해서 엔터를 치면은, 네, 왜 또 안 되나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라지아를 치고, 물론 이제 요 라이브러리는 아날로그로 선택해야 되겠죠. 아날로그 선택해서 R을 치고 엔터를 치면은 요걸 찾게 됩니다. 그럼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하셔서, 아이고. 저도 아주 서툴러 가지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라지알. 네,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다가 탁 놓으면은, 네. 그쵸. 저항이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놓여지죠. 한 번 누를 때마다 저항이 계속 반복돼서 이렇게 생성되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개의 저항을 할 때 이제 많이 쓰는 거니까, 한번 에스케이프를 치고 더 이상 저항 모드를 빠져나와서, 네, 에스케이프 치고, 에스케이프 왜 안 될까요? 네, 빠져나와 가지고 뭐 필요 없는 저항들을, 많이 생성된 저항들은 다시 이렇게 지워주면은, 네, 조금 이렇게 반응들이 느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뭐 제 컴퓨터가 느린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반응들이 느려서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요 VCC 같은 전원을 찾는 것도 여기서 이제 VDC라고 치게 되면은요, VDC, 네, 이것도 리소스 쪽에서 있나요? 그럼 소스를 선택하고, VDC를 치게 되면은 요 VDC라고 있죠. 요거를 더블 클릭해 가지고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뭐 와이어 같은 경우도 여기서 와이어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은, 뭐 또 와이어도 W라고 해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와이어는 어디 있나요? 어디 있는지 제가 잘 못 찾겠습니다. 아날로그에 있나요? 네, 아니네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와이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선택을 해서 가져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와이어를 선택해서 이 단자와 단자를 이런 식으로 와이어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은, 네, 와이어가 연결되죠. 또 여기서 뭐 다시 선택해서 그려 나가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또 한 번씩 또 여기를 점을 찍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가야 되나요? 네, 여기까지 가야 되나? 뭐 아니죠. 밑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VCC 일단 이스케이프로 빠져나간 다음에, 왜 이게 요 그라운드가 여기 있는데, 일단은 빠져나와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요것도 와이어 자꾸 여러분이 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는 뭐 할 수 없어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될 키로 지워주면 되겠고, 좀 저는 요걸 약간 좀 화면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확대는 요걸 눌러서 화면 확대를 좀 해가지고 조금 보면은 왜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드냐면 여기 사실은 요쪽으로 좀 당겨야 되는데 여기 또 뭐라 그럴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요걸 일단 키를 지우고 얘를 그럼 다시 와이어를 한번 다시 선택해서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잘 안 보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움직임이 좀 안 되니까 다시 여기를 잡고 다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볼까요? 이렇게 연결이 되나요? 연결은 되네요. 네, 뭐 연결은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제가 잘못 누르는 바람에 이런 것들은 또 컨트롤 G로 해서 지우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형성될 수도 있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면 처음부터 다 이 부분 그럼 기존에 주둔 것들을 다 삭제를 해버리고 뭐 다 없애버립시다. 네, 여기 요것만 남겨놓고 다시 한번 그려보죠. 그러면은 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접지가 여기서도 있죠. 접지를 하나 선택해서 내가 그라운드 먼저 우리가 선택해서 그라운드 오케이. 그라운드를 여기다가 갖다 놓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라운드 선택이 됐네요. 그라운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전원 같은 경우는 아까 VDC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리소스를 선택하고 파트에서 VDC 선택해 가지고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역시 전원부를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 됐나요? 네, 성공했죠. 그리고 이스케이프로 빠져나와서 연속으로 추가되는 거, 또 이스케이프가 잘 안 먹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두 개가 선택됐으니까 하나는 또 지우고,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VDC와 그라운드를 잘 선택을 해주고 다시 와이어를 그려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와이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시켜주고, 네, 이렇게 또 안 되네요. 그럼 요거를 선택해야 되는군요. 참. 그래서 와이어를 좀 그려주고, 네, 또 이 부분도 여기서 여기까지, 네, 또 원하는 대로 잘 안 됐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뭐 글쎄요, 뭐 여러분이 더 나중에 숙달을 낼 수 있는 거니까 요것도 나중에 이쁘게 하기 위해서는 약간 위로 올린다든가, 이거 잡히는 게 잘 안 돼가지고 제가요, 네, 이렇게 잡았죠. 그러면 요거를 뭐 드래그 해가지고 원하는 위치로 원래 올라가는 게 되는 겁니다. 안 올라가져요. 예를 들면 올라가졌네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반응이 느려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원래대로를 하면은 뭐 최대한 제가 잘 됐네요. 이렇게 딱 맞춰주면 좋겠고, 저항도 이왕이면 뭐 센터로 갖다 놓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럼 얘도 조금 드래그를 해서 원하는 위치로 조금 갖다 놓고, 얘도 약간 요 위치로 올라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도 요 선도 클릭해서 약간 이렇게 원하는 상태로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모양이 이뻐지겠죠. 이거 여기까지 그리는데 뭐 원래 그냥 한 2, 3분이면 끝나야 되는데, 저도 일단은 익숙치가 않은 거가 1번, 2번은 약간 컴퓨터가 좀 반응이 느리면서 그 엇박자가 나는 걸로 인해서 실수하는 거 2번, 3번은 뭐죠? 연속으로 삽입되는 모드 때문에 자꾸 뭐 R이 여러 개 생긴다든가 전원이 여러 개 생기는 거, 또는 전선이 여러 개 생기는 거 같은 거 자꾸 이스케이프로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막 그려지는 거를 지우는 문제 뭐 등등이 조금 서투른 면에서 숙달이 좀 덜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려 나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치를 얻는 거죠. 요거를 잡고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12V인 경우는 12V 이렇게 숫자를 입력해서 OK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항 같은 경우도 여기다가 저항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을 해서 예를 들면 100ohm이다. 그러면 K를 붙이는 경우는 그냥 자동으로 K 안 붙이면 그냥 단순 ohm이죠. 그러니까 100ohm 이렇게 붙여주면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뭐 우리가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전류와 전압이 얼마나 흐를까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VIW가 지금 표시되어 있는데, 이걸 해제한 상태에서는
사실은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죠. 그래서 시뮬레이션 버튼을 이제 누르게 되면은 분석을 하게 되는 건데, 현재로서는 아무 응답이 지금 없는 상태죠. 예, 그렇게 된 상태에서는 표시가 없지만, 만약에 내가 전압을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전압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네, 여기서 전압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또 반응을 안 하네요, 갑자기. 네, 좀 느렸습니다. 전압을 선택하게 되면은 12V가 뭐 여기 12V고 저항을 지나서는 0V로 전위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전류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20mA의 120mA가 이거 20mA처럼 보이지만 얘를 조금 아래로 이렇게 내리면 120mA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선 전체를 통해서 120mA가 흐른다. 오음의 법칙, 앞으로 배울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전류선의 합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파형도 볼 수가 있는데요. 시뮬레이션 버튼을 누르면 이제 파형이 이제 보여지죠. 그래서 파형은 여기 아웃풋 파일을 선택을 하게 되면 네, 파형이 나오게 되는데, 네, 왜 파형이 안 나올까요? 이게 너무 커서 뒷면에 있었네요. 그거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면 여기 파형 버튼이 나오는데, 지금은 그냥 아까 아무것도 표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표시가 안 되는 분들은 여기 PSpice에 눌러가지고 New Simulation Profile을 눌러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네네 뭐 예를 들면 다시 그러면 이거를 델리트하고, 지금은 제가 existing 프로젝트를 갖고 템플릿을 사용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프로파일이 보이는데, 그냥 여기서 없다고 치고 뭐 테스트라는 시뮬레이션 파일을 생성을 해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성하는 팝업 창이 뜨게 되죠. 그럼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스코프의 총 길이는 얼마로 할 거냐, 시간은 샘플링 타임은 얼마로 할 거냐, 뭐 이런 걸 지정할 수가 있고, 자 여기서는 제너럴 세팅으로 해서 놔두고, 그다음에 프루브 윈도우로 가가지고 디스플레이 프루브 윈도우를 OK를 켜주시면은 이 정도만 하면은 기본 세팅이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시작하게 되면은 조금만 이렇게 기다리면은 이제 스코프 화면이 뜨게 되고, 여기서도 아까처럼 뭐가 뜹니까? 제 얼굴이 이쪽에 뜨나요? 네, 이거는 조금만 시간을 기다리게 되면은 네, 이게 뜨죠. 근데 아무 상태가 지금 변화가 없죠. 근데 약간 그죠. 스코프가 나오는데 아무것도 변화가 없죠. 자, 이 상태에서 스코프를 찍는 이 프루브 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루브 단자에 I 단자를 한번 써볼까요? I 단자 마커를 해서 얘를 이렇게 해서 어디다가 표시를 하면 됩니다. 여기다 표시를 해볼까요?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가끔씩 이렇게 오류가 뜨는데, 그 이유는 그 단자의 위치에다가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스코프에 지금 120mA에 해당되는 초록색 불이 쫙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 저런 거가 이제 사실은 PSpice에 답니다. 뭐 더 많은 기능들이 있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2학기 때 AC를 배운다든가 할 때는 파형도 본다든가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물론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LRC 회로에서 1차 회로, 2차 회로에서도 파형이 보이겠네요. 근데 그런 걸 보일 때는 조금 더 이제 스코프 파형을 볼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고, 저 수업의 전반부까지는 전류값이 얼마냐, 저항값이 얼마냐, 또는 그때 전력값이 얼마냐, 이런 걸 선택하는 것만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VIW라는 이거를 바이어스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 주로 정적인 값만 보여주는 거죠. 동적인 값은 스코프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동적인 값의 변화는 후반부에서 다룬다고 했고, 정적인 어떠한 레벨, 저항의 값, 전류의 값, 전압의 값, 전력의 값, 이런 값들, 이런 걸 해석하는 것만 주로 우리가 이제 전반부에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렇게 우선 익숙해져야 되면 뭐가 익숙해져야 되죠? 네, 회로를 그리는 게 일단 익숙해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요, 네, 시뮬레이션 파일을 지정해줘 가지고 요거
선택하는 방법, 세 번째로는 여기 창에 있는 VIW를 이용해서 선택을 해서 시뮬레이션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 값들을 알아내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각 소자들의 값들을 잘 입력하는 방법. 그러니까 주로 요 버튼, 네, 그 다음에 요 마커 버튼, 그 다음에 VIW라는 요 버튼, 그리고 피스파이에서 시뮬레이션 프로파일 또는 에디트는 나중에 이미 한 걸 고치고 싶을 때는 에디트를 이용해 가지고 시뮬레이션 프로파일 세팅을 바꿔주는 것을 좀 다루고, 그거 이 안에서도 다 필요 없고요. 제너럴을 해서 그냥 조금 보고, 그 다음에 프로브 윈도우에서 이런 거 세팅하는 거, 그 다음에 어널리시스에서 뭐 이런 값 요 부분하고 요 부분 두 군데만 제가 세팅을 할 거예요. 이런 것만 여러분이 아시고, 뭐 모든 소프트웨어가 다 그렇듯이 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 걸 제가 어떻게 다 알아요. 파일에서는 New하고 오픈 정도, 세이브 정도, 그쵸? 여기서도 잠깐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이 세이브 에이지 기능이 없어서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또 커뮤니티 버전, 공짜 버전의 어떤 길을 좀 막아놨어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제가 해결하는 방법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세이브 에이지 기능이 없어도 세이브 기능과 뉴 기능, 오픈 기능만 있어도 충분히 패러드를 기존 회로를 이용해서 확장하고 많이 그려나가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저는 안 써봤고, 이게 다 사라졌죠. 역시 이게 이제 한계이죠. 공짜 버전의 한계. 근데 어떤 기능인지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에디트도 지금 살아있는 것들만 주로 쓸 수가 있는 건데, 뭐 여기도 별로 쓸 일이 없고, 뷰도 잘 모르겠어요. 줌, 여기서 말하는 플레이스, 이건 어차피 다 이쪽에 있는 기능을 다 이용하는 거고, 어널리시스도 지금 거의 막혀 있죠. 피스파이에서는 뉴하고 에디트 프로파일 이런 기능만 있고, 런 이런 거는 전부 지금 바깥으로 버튼들이 다 빠져나와 있으니까 이런 정도만 가지고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피스파이스 쓸 수 있고, 뭐 점점 이제 관련 책자를 공부하면서 또는 여러분이 실무를 통해서 본격적인 뭐라 그러죠, 회로를 구성해 나가면서 차츰차츰 기능들을 더 알아나가는 게 소프트웨어를 익숙하게 배우는 방법이지, 처음부터 사전식으로 모든 그 뭐죠, 기능을 다 공부한다 그러면 뭐 해보기도 전에 지쳐버려가지고 에너지를 상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일반적인 이론 과목도 그렇지만 기초부터 닦아 나가되, 우선은 너무 또 거기에 몰입해버리면 진행을 못하니까 기초도 우선 단순한 개념 정도만 이해하고, 더 깊은 개념은 점점 심화해 가면서 걔를 확장해 나가고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방법을 쓰고,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죠. 기본 기능만 우선 알아내고 기본 기능만 써 나가다가 점점 심화 기능으로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점진적 방법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네, 이 정도로 해서 피스파이스 소개를 마치기로 하고, 콜앱 소개도 해달라고 응답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콜앱 소개는 우선은 콜앱을 이용할 때 우리가 이제 노드 해석법과 그 다음에 루프 해석법을, 메쉬 해석법을 다룰 때 행렬의 연산을 다루게 될 텐데요. 그때라든가 또는 후반부에 미분방 정식을 다룰 때 이제 콜앱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 설명을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수업 2주차는 우선 피스파이스 사용법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요, 합니다. 네, 이건 지난번에 테스트 끝. 예, 이건 지난번에 했던 것이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2주차로서 저항 회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항 회로는 이제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했고요. 우리가 보통 그 전에 조금 더 개념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전기 회로와 전자 회로의 차이점을 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전기 회로는 지금 우리가 이번 학기에 다루는 저항, 인덕터, 커패시터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것들을 전기 회로라고 하고요. 전자 회로는 뭐 나중에 트랜지스터라든가 또는 다이오드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다룰 때에는 전자 회로라고 합니다. 굳이 뭐 이걸 전자냐 전기냐하고 구분하는 것도 조금 그렇긴 하지만 뭐
그래서 우리 과목도 전기회로 해석은 주로 이렇게 RLC를 다루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연차를 보니까 4학년 학생도 있고 2학년 학생도 있어요. 4학년 학생들은 이미 전자회로를 공부했을 것입니다. 전자회로는 트랜지스터, 또 IC, 디지털 회로, 또 디지털은 또 디지털 논리 회로가 따로 또 있죠. 그래서 뭐 사실은 다 큰 범위에서는 다 전기 회로인데, 전기회 수동 소자와 전원만 다루는 걸 전기 회로, 그리고 트랜지스터나 다이오드까지 들어가는 걸 전자 회로. 이것 여기까지도 다 아날로그죠. 그러다가 이제 소위 이제 디지털 논리 회로로 들어가면서 IC나 게이트 회로가 들어가면은 그것은 디지털 회로, 뭐 이렇게 구분한다는 걸로만 우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전반부에서는 주로 RLC를 다루고, 교과서에서는 OPMP도 살짝 전반부에 3장에 넣어놔 있는데, 역시 이것도 스킵하고 우선 RLC로 집중으로 다루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잠시 쉬겠습니다.